교수님께서는 그 6천 명에 이르는 그런 정교모의 공동 대표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지만 이런 바쁘신 와중에 최근에 아주 중요한 번역서를 출간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위선자들이라는 이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 책은 우리가 그 흔히 아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죠. 이 책만큼 많이 팔린 그냥 전 세계 베스트셀러이고 또 이 책을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또 제목을 다르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 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그 밀로반 그 질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6.5 공산당 아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그 티토라고 하는 오래된 6.5 그 공산당 지도자 저기 티토의 뒤이은 제2인자였습니다. 원래 그 대학 다닐 때부터 티토의 그 비서로서 그 공산당 지하 활동을 하고 또 2차 대전 때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고 2차 대전 후에는 그 부통령이 되죠. 그리고 연방의회 6.5 연방 그 저 의장까지 된 사람인데, 공산주의 체제의 그 본질이 갖고 있는 그 모순, 이것으로서는 자기가 젊은 날에 꿈꿨던 그 이념, 이게 도저히 이거는 이념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통렬하게 핵심이 그겁니다. 일당 독재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당 독재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 잘 나갈 사람이 모든 이제 권좌에서 추방되고 투옥되고 그렇게 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의 원제는 새로운 계급인데 예. 교수님께서 한국어로 위선자들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는 아무래도 우리 지금 현 그런 사회에 대한 일종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 이 저자가 밀로반 질라스가 얘기하는 그 새로운 계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급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대중을 동원했던 바로 그 자들이 새로운 계급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계급이 돼서 수탈을 하는 모든 걸 갖다가 다 감추고 그걸 끊임없이 세뇌하고 거기다 불만을 가지면 그걸 억압하고 하는 그런 행태를 사실 최고 이념가로서 실천가로서 또 현실 정치에까지 딱 들어가서 본 사람으로서 그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한국의 지금 위선자들, 그냥 민중과 민족을 내세우면서 또 인권, 평등, 온갖 감성적인 용어를 다 동원해서 대중을 선동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결국은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 먹고 권력을 이용한 경제적 이권 사회까지 다 추구하는 바로 그런 계급이 하나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위선자들이 바로 새로운 계급인 겁니다. 네. 마치 저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 그런 작업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적폐청산 작업에 몰입하던 세력들이 적폐로 되는 적폐 세력이 되는 그렇죠. 새로운 이제 계급으로 등장하는 상황이 연상이 되는데요. 교수님, 이 밀로반 질라스는 이호선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유고슬라비아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점을 이제 체험을 하고 그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의 타락상, 북한이라든지 중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되는 이러한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급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모토를 걸고 등장한 세력들이 새로운 계급,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뉴 클래스죠. 소련 경우에는 노멘클라투라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북한 내부에다 보기에는 그러한 이 특권 계급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홍색 귀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고위층 자녀들이 해외에 돈을 말이죠. 수조 달러 지금 빼돌려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귀족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홍색 귀족. 지금 여기서 이 교수님이 번역한 새로운 계급.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 내에서도 그런 위선적인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게 바로 민주화를 외치다가 권력을 잡고 나니까 영민주화하는 그런 세력. 그게 전부 다 지금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바로 위선자에 해당이 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과거에 인권 변호사로서 자기 커리어를 쌓아놓고
막상 권력을 잡고 나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이것도 완전한 위선적인 그러한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집권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내로남불, 우리가 하면 괜찮고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대단히 이중적인 그러한 잣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위선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을 잘 번역하셔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순적인, 자기 모순적인 이러한 세력들, 그것이 정당이 되었던 공산체제가 되었던 누구든지 그것은 반드시 내부 모순에 의해서 붕괴되고 만다 하는 걸 이제 이 책이 아주 운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3장을 보니까 미천 떨어진 공산주의, 남은 것은 세뇌를 통한 합리화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 문장을 보면서 북한이라든지 또는 다른 동구권 국가, 구공산주의 국가 체제가 붕괴하기 직전의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미천이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세우는 것은 세습 독재 체제와 북한 주민의 세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 민중들이 잘 쏘는 게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주의가 과학이다. 막스주의를 딱 앞에 내세우고 사실은 나중에 선전선동을 가지고 그게 막스주의처럼 또 막스주의 자체가 선전선동의 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자꾸 과학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서고 넘어가는 거죠. 선전선동을 이제 과학이라고 포장하는데 그 동물농장에 보시면 그 양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들이 그 돼지 그 나폴레옹 독재자에 의해서 이제 노래를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맹목적인 노래 아닙니까? 그 두 다리는 나쁘고 네 다리는 좋다. 그러니까 두 다리는 인간이고 네 다리는 동물인데 두 다리는 좋고 네 다리는 두 다리는 나쁘고 네 다리는 좋다. 계속 이것만 반복을 하죠. 그래서 모든 합리적인 토론과 이런 것들을 뭘 하려고 그러면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다 이제 묵살시키고 오직 한 가지로 이제 가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강제로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단순한 걸 이제 계속 반복하고 너희 행복하다. 북한 보면 이제 늘 나오면 이제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행복을 배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불만을 제기하면 침묵을 시킨 데 필요하면 이제 강제로 폭력을 써서 침묵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좀 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면 외부의 적을 만든다든지 그 가공의 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적을 침소봉대한다든지 또 내부의 역사를 계속 소환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역사를 소환해가지고 거기에 또 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수를 만들어서 희생양이 될 만한 소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관심을 돌리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러한 선전선동으로 겨우겨우 이제 유지해가는 것이죠. 네. 아마 그 국민들이 지금 그 뻔한 수를 어느 정도는 지금 다 아직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 중에서도 사실 미천이 떨어진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반복적인 이 세뇌를 통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현상들이 많은데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역대 정권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북한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 김정일이라든지 김정은을 환영하는 이러한 행사를 벌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체제에서 북한 전체주의 지도자를 칭송하고 또 대학가에서 북한 전체주의 문화를 체험하는 그러한 이제 여러 문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그 미천 떨어진 공산주의 남는 것은 세뇌를 통한 합리화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또 목격할 수 있는지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 책에서 아주 제 3장에 보면은 그 아주 빛바랜 공산주의를 지속적인 세뇌를 통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과거 같으면은 전혀 상상도 못하죠. 광화문에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갖다가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그걸 계속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이 이슬에 옷 젖듯이 앞으로 그거보다 더한 일이 나도 국민들이 이제 무감각해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세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다른 거짓으로 또 합리화돼 나가는 아주 한국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한국의 경우에는 이 종족적 민족이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더욱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번에 이 교수님이 출간한 바로 이 위선자들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잘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책은 그냥 한 권을 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권 사서 읽어보시고 그 두 권, 세 권 사셔서 또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나 또 친지들에게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여러 챕터를 보면 한국의 상황, 지금 현재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유사 전체주의로 가는 이 상황을 간접적으로 빗대은 듯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7장에서 보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저는 이 챕터를 보면서 약간 좀 굉장히 이제 경종을 울리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한국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자, 우리 국민들이 자꾸 용어에 속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의도, 추상적인,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공산주의자들이 혁명 과정에서 이제 그 민중들을 기망하고 동원하기 위한 것들이었는데, 온갖 것들을 사실은 이제 그 다 의도를 숨긴 채 내놓는 말. 우리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정명 운동, 바른 이름, 바른 이름을 찾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정권이 내놓는 어떤 말에는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 말에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랬을 때 저희가 정말 지옥으로 안 갑니다. 그 말 그대로 믿고 가다 보면, 그 화살표 믿고 그대로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저희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이 책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산주의 체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도 더 자주 개혁을 외치고 또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사실상 공산주의 체제가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이호선 교수님이 쓰신 이 책 밀로반 질라스의 이 위선자들을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은 이 권위주의 정권은 개혁이 가능하지만은 전체주의는 절대로 개혁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밀로반 질라스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새로운 계급이 탄생한 일당 독재에 의해서 유지되는 전체주의 정권은 절대로 스스로 개혁이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여기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40개국으로 번역이 되고 미국에서만 3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진실의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사가 지나서 이 책이 써진 지 30년 넘게 된 그 시점에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전체주의, 동구 전체주의 체제는 하나도 개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 다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전체주의 체제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핵무기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절대로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걸 역사가 한 번 더 입증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이 밀로반 질라스의 위선자들의 책은 바로 전체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개혁이 불가능하고 스스로 붕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바로 그 붕괴로 가는 그 길에서 매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진영에 있는 국가들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도 저 북한 전체주의 정권은 절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항상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또 이 책이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